돋보기나 볼록 렌즈로 세상을 보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죠. 반대로 오목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큰 것들도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시냐 근시냐, 자기 시력에 따라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로 안경을 맞추곤 하는데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좋은 일, 감사할 일에는 볼록 렌즈를, 힘들고 상처받았던 일에는 오목 렌즈를 대보면 어떨까요? 감사의 마음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외롭고 힘겨웠던 기억은 툭툭 털어내면 좋겠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가운데서 니콜라 피오바니의 라 비타 에벨라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일어나의 정승조예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마주하는 일들에 기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앞서 좋은 일에 감사할 일에 볼록 렌즈 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에 기뻐하는 거죠. 일 끝내고 갖는 잠깐의 커피타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일부러라도 더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시간도 우리 일어나 가족들에게 그런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순간이었으면 합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것들, 제게 하고 싶은 말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 있어요. 드뷔시의 곡 전해드립니다. 2개의 아라베스크.
드뷔시의 곡 감상하셨습니다. 두 개의 아라베스크. 영화 호르비츠를 위하여 OST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22년 전 오늘로 떠나봅니다. 유엔은 매우 익숙한 기구지만은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된 것은 생각만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이 된 후 1949년 1월부터 여러 차례 유엔 가입을 신청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거부로 번번이 부결되곤 했습니다. 북한 역시 1949년 2월 가입을 신청했지만 소련 이외에는 협조해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 심사조차 받지 못했죠. 결국 1991년에야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1991년 9월 17일, 그러니까 22년 전 오늘 46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안이 159개의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 강변에 위치한 유엔 본부 앞 광장에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1948년 유엔의 감독 아래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지 43년 만에 남과 북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으로 어느 쪽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냐는 정통성 시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죠.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로 인정된 이상 분단이라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한다는 부담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줄곧 북한은 남북한 각각의 유엔 가입을 반대해왔다고 합니다.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된다는 이유였죠. 이 때문에 당시 북한은 남북한 공동의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대표권을 교대로 갖자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88년 서울올림픽과 북방 외교의 성과로 소련과 중국도 우리나라의 단독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북한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남한 단독으로라도 가입할 작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계획을 반민족적 범죄 행위로 비난하던 북한은 결국 남한의 단독 가입을 견제하기 위해서 1991년 5월 남북한 단일의석 가입 입장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죠. 뒤늦은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보다 이른 7월에 유엔 가입 신청을 냈고 우리나라는 9월 초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서 북한은 160번째, 우리나라는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됐습니다. 남북한 유엔 시대가 개막되면서 긴장 완화로 인한 군비 축소와 국가보안법 개정 등
평화소득을 어떻게 누릴지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관계는 그때보다 별반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팝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루더 반도로스, Here and Now,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이었지요. You're Still My Man. 휘트니 휴스턴처럼 노래를 잘 하는 가수도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노래를 할 때 감정을 충분히 실면서도 발성을 다 하는, 그러면서도 그 감정에 과하지도 않고요.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서울광장 촛불문화제에서 어느 조합원이 일어나가 어떤 방송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게 일어나라는 방송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알쏭달쏭 하잖아요. 일어나는 역사 속의 오늘, 어제의 오늘을 알아보는 방송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이 1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행자도 달라졌고 프로그램의 컨셉도 달라졌지만 방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변에서요, 일어나가 무슨 방송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그런 방송이라고 전해주세요. 더불어서 좋은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역사 속 오늘 등장했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저널리스트 찰스 다우는 1882년 에드워드 존스와 함께 다우존스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896년 5월 26일 다우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 공개했죠. 오늘날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지구 반대편까지 출렁이게 만드는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 가운데 하나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다우는 1884년부터 다우존스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철도 회사들의 주가 평균치를 계산한 자기만의 지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12개의 기업 주식으로 확대한 것이 다우 지수였죠. 다우는 기업들의 주가 총액을 다우지수로 나누는 독특한 방식으로 지수를 매겼습니다. 철도 회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종목 구성은 제조업체 위주로 바뀌었고요. 다우는 이 주가 지수를 2쪽짜리 증시 소식지에 게재했는데 이 소식지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신입니다. 1928년 다우지수에 들어가는 기업 수가 30개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곧이어 닥친 증시 대폭락과 대공황으로 다우지수는 90%가 폭락했죠. 그 후로 지금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 지수는
미국 경제의 대표적인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30개 기업의 업종은 다양합니다. 코카콜라, 뉴폰, 월트 디즈니, 월마트, 보잉 등 미국의 전통적 대기업을 비롯해서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등 에너지 기업,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 체이스 등 대형 금융사들도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1, 2위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때 22.61%가 떨어져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이국적이고 여유로운 호텔 라운지 그 어느 곳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 것만 같죠. 오마 아파구루, 크리스 델라노의 곡 들으셨습니다. 앞서 얘기 전해드리다가 살짝 목소리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가끔씩 저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최대한 좋은 상태의 목소리로 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74년 전 오늘로 시간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인류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 1939년 9월 1일 독일군에 이어서 1993년 9월 17일 소련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1945년에 가서야 일본의 항복으로 끝납니다. 이 기간에 무려 2,500만 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희생자도 4천만 명에 달했죠. 일본은 일본인을 비롯한 조선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등 각국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독일은 인정청소라는 명분으로 수백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1945년 3월 10일 미국은 일본 수도 도쿄와 그 주변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서 15만 명을 살상했고 그해 8월 6일과 9일에는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3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참상의 원인은 29년 찾아온 세계 대공황에 따른 경제 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랜 분열을 거쳐 통일국가를 건설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의 열강에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에 맞서서 불황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배타적 민주주의가 득세하면서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전쟁을 통한 식민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않았어 네 가슴 속에 내가 없는 날이 온 걸 서툴게 난 말할 수 없기에 조금 기다린 것뿐인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 건 너를 위해서였는데 내 모자란 생각이 너를 더 멀어지게 한 건 아니니. 애드립이 가미된 화려한 노래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기교가 아니어도 마음의 울림을 전해주는 노래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화상에 네가 내리는 날 띄워드렸어요. 화요일에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식민지 확보에 나선 히틀러, 소련과 연합하는데요. 74년 전 오늘에 대한 얘기 이어집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1939년 8월 말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뒤 소련과 연합해 폴란드를 공격했습니다. 폴란드는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동서 양쪽에서 들어오는 양국의 협공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차례로 함락됐습니다. 프랑스 영토도 독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나치 독일은 이번엔 동쪽으로 관심을 돌렸는데요. 이탈리아가 점령하지 못한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발칸반도를 모두 장악하고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파죽지세로 세력을 넓혀가던 독일은 1941년 6월 22일 3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소련까지 침공합니다. 하지만 보급 부족과 겨울 시작으로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패한 뒤 내리막길을 걸었죠. 승기를 잡은 영국과 미국은 독일의 주요 공업지대와 주요 도시들을 폭격합니다. 1944년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프랑스를 해방시킨 뒤 독일 본토로 진격했습니다. 소련군은 동쪽에서 독일을 압박했죠. 결국 1945년 5월 1일 총공세에 나선 소련군은 베를린을 점령했습니다. 히틀러는 삶을 자살로 마감했고요.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첼리스트 얀 포글러의 연주였습니다. 첼로가 전하는 중저음의 묵직한 소리도 참 매력적이죠.
곧 있으면 낙엽이 많은 계절이 되겠죠? 이 떨어진 낙엽을 보면 그 위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나누는 말과 사소한 몸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낙엽처럼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은 김동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리플레이. 이 곡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아침 시작해 보시면 좋겠네요.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